이정호는 텅 빈 아들 재민의 방에 앉아 차가운 공기 속으로 가라앉는 자신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해질 역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은 온통 잿빛이었다.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재민. 활기 넘치던 아이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후 집안은 거대한 침묵 속에 잠겼다. 아내 한혜진 역시 재민의 죽음 이후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빛은 늘 공허했고 정호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다. 한때 행복으로 가득했던 보금자리는 이제 상실감과 침묵만이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렸다. 정호는 재민이 떠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재민은 그의 삶의 전부였다. 촉망받는 건축가로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재민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밤마다 재민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고 꿈속에서라도 아들을 만나 위로받고 싶었다. 하지만 꿈에서조차 재민은 늘 멀리 있었다. 어느 날 정호는 충동적으로 진도 5일장으로 향했다. 발길 닿는 대로 무작정 떠나고 싶었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를 비우고 싶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 넘치는 소리들이 가득했지만 정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걷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강아지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우리에 갇힌 채 팔려나갈 날을 기다리는 어린 진돗개들이었다. 정호는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흙바닥에 주저앉아 작은 강아지들을 내려다보았다. 여느 강아지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백구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안에서 2마리의 새끼 진돗개가 유독 정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 마리는 유독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아 보였다. 작고 통통한 몸으로 우리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낑낑거렸다. 다른 강아지들을 밀치고 정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애썼다. 녀석의 눈빛은 반짝거렸고 꼬리는 쉬지 않고 흔들렸다. 마치 정호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했다. 정호는 녀석에게 바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활기 넘치고 자유로운 바람처럼 살아가라는 의미였다. 또 다른 한 마리는 반대로 조용하고 침착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정호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마치 정호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듯했다. 녀석은 정호가 다가가자 조용히 그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 작은 접촉에서 정호는 묘한 위로를 느꼈다. 정호는 녀석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밤하늘의 별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때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아저씨. 살 거요. 말 거요. 안 살 거면 비켜요. 다음 손님 놓치겠네. 개장수는 귀찮다는 듯 정호를 재촉했다. 정호는 문득 정신이 들었다. 2마리의 새끼 백구. 녀석들의 운명은 정호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는 왠지 모를 강한 끌림을 느꼈다. 마치 녀석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재민이 떠난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정호는 망설임 없이 개장수에게 돈을 건넸다. 이 2마리 다 살게요. 개장수는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바라보았다. 보통은 한 마리만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정호는 2마리의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녀석들은 정호의 품에 안겨 마치 안심이라도 한 듯 편안하게 잠들었다. 바람은 정호의 품속에서 작은 몸을 비볐고 별은 조용히 정호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2마리의 강아지를 내려놓았다. 혜진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정호의 손에 들린 강아지들을 보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뭐예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희미한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정호는 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같이 키우자. 재민이 대신 정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혜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정호의 진심을 느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람과 별은 이정호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었다. 바람은 활기 넘치는 장난꾸러기였다. 집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깨진 침묵을 흔들었다. 때로는 혜진의 옷자락을 물고 장난을 치며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짓게 만들었다. 혜진은 처음에는 강아지들을 무관심하게 대했지만 바람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별은 바람과는 달리 조용하고 침착했다. 녀석은 재민의 방 앞을 서성거리거나 정호가 재민의 유품을 정리할 때면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별의 눈빛은 늘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했고 때로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재민의 영혼이라도 깃든 듯 별은 정호의 마음을 고스란히 이해하는 듯했다. 어느 날 밤 정호는 재민의 방에서 잠이 들었다. 재민의 채취가 남아있는 공간에서라도 아들의 온기를 느끼고 싶었다. 잠결에 그는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바람, 별, 여기. 그것은 분명 재민의 목소리였다. 정호는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꿈이었을까 그때. 별이 재민의 방 한쪽 벽을 앞발로 긁고 있었다. 별의 눈빛은 간절했다. 정호는 별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다. 녀석은 왜 이 벽에 집착하는 걸까? 별이 긁고 있는 벽은 재민의 낡은 책장이 놓여 있던 자리였다. 정호는 별의 행동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책장을 벽에서 떼어냈다. 낡은 벽지 아래에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벽 한가운데에 희미하게 직사각형의 흔적이 보였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벽지로 덮어 숨겨놓은 듯한 작은 공간이었다.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별이 이 벽에 집착했던 이유가 바로 이 숨겨진 공간 때문이었을까? 정호는 조심스럽게 벽을 뜯어냈다. 벽 안에서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습기에 젖어 눅눅했고 겉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작은 일기장 하나와 낡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일기장 표지에는 재민의 서툰 글씨로 나의 비밀 노트라고 쓰여 있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재민의 일상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친구들과의 소소한 이야기, 학교 생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사랑. 하지만 일기장 중간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민은 한 여인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강수연, 김도훈의 전처였다. 김도훈은 정호의 건축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건설회사 대표였다. 그는 과거 정호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려 했던 인물이었다. 재민은 우연히 강수연과 김도훈이 회사 기밀 문서를 거래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적었다. 그들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호의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재민은 강수연이 자신을 위협했다고 적었다. 강수연 아줌마가 나를 찾아와서 비밀을 지키라고 했어. 만약 말하면 아빠를 해칠 거라고 했어. 너무 무서워. 아빠,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아빠가 위험해질까봐 말할 수 없어. 재민은 정호와 혜진이 위험해질까봐 홀로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는 재민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아빠, 엄마,
저 너무 무서워요. 강수연 아줌마가 저를. 글씨는 흐려져 있었고 얼룩져 있었다. 마치 재민의 눈물 자국 같았다. 정호는 일기장을 읽는 내내 온몸이 떨렸다. 재민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강수연과 김도은이 재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정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USB 안에는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이 들어있었다. 음성 파일에는 재민의 떨리는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강수연 아줌마, 제발 아빠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강수연의 섬뜩한 목소리가 들렸다. 건방진 어린애 주제에 어디서 끼어들어.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려. 내 아빠는 이제 끝났어. 너도 마찬가지고. 영상 파일에는 강수연이 재민을 협박하는 모습과 함께 김도은이 재민의 입을 막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영상은 재민의 비명소리와 함께 끊겼다. 이 모든 증거들이 재민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었음을 명백히 밝혀주고 있었다. 별은 민준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슬프고 애처로웠다. 마치 재민의 마지막 고통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별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녀석은 재민의 죽음의 진실을 정호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집에 온 것이었다. 그리고 정호를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정호는 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따뜻한 천이 그의 마음을 감쌌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정호의 마음은 뜨거웠다. 그는 재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강수연과 김도은의 죄를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바람과 별은 정호의 옆에서 든든하게 그를 지키고 있었다. 녀석들의 존재는 정호에게 큰 위로이자 용기가 되어주었다. 그는 혜진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어야 했다. 혜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지만 정호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재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혜진을 위해 그는 용기를 내야 했다. 이정호는 재민의 일기장과 USB에 담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밤새도록 고뇌했다. 아들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강수연과 김도은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라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는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에 더해 아들의 억울한 죽음까지 마주해야 했다. 재민이 자신과 혜진을 보호하기 위해 홀로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했을 시간을 생각하니 정호는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재민의 죽음 이후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무의미했다. 정호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의 어깨를 잡았다. 혜진아, 할 이야기가 있어. 혜진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정호는 용기를 내어 재민의 일기장과 USB를 그녀에게 건넸다. 혜진은 정호의 손에 들린 물건들을 보고 희미한 호기심을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다. 혜진의 얼굴은 일기장을 읽어 내려갈수록 점점 더 창백해졌다. 재민의 솔직한 감정, 강수연의 협박, 그리고 김도은의 잔혹함이 그녀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그녀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눈개는 눈물이 고였다. USB에서 흘러나오는 재민의 비명소리와 강수연의 냉정한 목소리는 혜진의 마음을 산산조각냈다. 재민아, 재민아. 혜진은 오열하며 재민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그녀의 절규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정호는 그녀의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오랫동안 혜진의 마음을 짓눌렀던 슬픔과 분노가 마침내 터져나온 것이었다. 혜진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정호 씨,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재민이의 억울함을 꼭 풀어줘야 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재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강수연과 김도은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결심했다.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바람은 재민의 일기장이 공개된 후부터 더욱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녀석은 정호와 혜진이 슬퍼할 때면 그들의 품에 안겨 위로를 건넸고 때로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들을 웃게 만들었다. 바람의 존재는 정호와 혜진에게 큰 힘이 되었다. 별은 바람과는 달리 조용하고 신중했다. 녀석은 재민의 방에 놓인 물건들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거나 정호와 혜진이 재민의 이야기를 할 때면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대화를 듣는 듯했다. 별의 눈빛은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깊은 통찰력을 지닌 듯했다. 마치 재민의 영혼이 별에게 깃들어 그들을 돕는 것처럼 정호와 혜진은 강수연과 김도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재민의 일기장과 USB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처음에는 정호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다. 재민의 죽음은 이미 우발적인 사고로 종결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호와 혜진이 제시한 재민의 일기장과 USB 파일은 경찰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USB에 담긴 음성 파일과 영상 파일은 강수연과 김도은의 범죄 행각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경찰은 즉시 강수연과 김도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별은 정호와 혜진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어느 날 밤, 별은 정호가 잠든 사이에 그의 발치에 다가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흔들었다. 별의 눈빛은 간절했다. 별은 정호를 이끌고 집 밖으로 나섰다. 녀석은 정호가 자주 산책하던 공원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정호는 별의 뒤를 따랐다. 공원 외진 곳에 버려진 낡은 컨테이너가 보였다. 별은 컨테이너 문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정호는 컨테이너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먼지가 가득한 공간이 드러났다. 컨테이너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잡동산 이들이 가득했다. 별은 컨테이너 안쪽으로 들어가 한쪽 벽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벽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정호는 별의 시선을 따라 상자를 집어들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낡은 스마트폰 하나가 들어있었다. 스마트폰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전원을 켜자 전원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스마트폰 안에는 재민이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다. 영상에는 강수연과 김도은이 재민을 협박하며 회사 기밀 문서를 은밀히 거래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재민이 김도은에게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빠, 엄마, 살려줘요. 재민의 희미한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들려왔다. 정호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다. 그의 몸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이 영상은 강수연과 김도은이 재민을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재민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마지막까지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었다. 정호는 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은 재민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고 이 모든 진실을 정호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집에 온 것이었다. 정호는 혜진에게 즉시 연락하여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혜진은 영상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김도은의 잔혹함에 치를 떨었다. 정호 씨,
이건 명백한 살인이에요. 그들은 재민이를 고의로 죽인 거예요. 그들은 곧바로 경찰서를 찾아갔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증거로 제출했다. 경찰은 스마트폰에 담긴 영상과 재민의 마지막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다. 이 증거는 강수연과 김도훈이 재민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음을 명백히 밝혀주었다. 강수연과 김도훈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어린 재민을 살해한 잔혹한 살인자였다. 경찰은 강수연과 김도훈을 다시 소환했다. 스마트폰 영상이 틀어지자 강수연과 김도훈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결국 재민을 살해한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들은 재민이 자신들의 범죄를 목격하자 그를 위협했고 재민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뒤를 캐자 그를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강수연은 김도훈을 이용하여 재민을 유인했고 김도훈은 재민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했다. 그들의 자백은 냉정하고 무미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탐욕과 잔혹함은 정호와 혜진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두 얼굴의 악마들, 어린 생명을 앗아간 탐욕의 덫등의 헤드라인이 언론을 도배했다. 사람들은 강수연과 김도훈의 추악한 본성과 그들의 잔혹한 범죄에 경악했다. 정호와 혜진, 그리고 바람과 별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시 한번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바람과 별은 이제 진실을 밝혀낸 영웅견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정호와 혜진은 강수연과 김도훈이 구속된 후 재민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다. 재민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진짜 범인들이 모두 잡혔어. 재민아, 이제 정말 편안하게 잠들어. 정호와 혜진은 재민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그들의 눈물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눈물이었다. 바람과 별은 그들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듯 낑낑거렸다. 녀석들의 눈빛은 재민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찾은 듯 평화로웠다. 바람과 별은 이 모든 과정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녀석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재민의 영혼이 깃든 듯 정호와 혜진을 진실의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들의 털은 다시 윤기나는 하얀색을 되찾았고 눈빛은 총명하고 활기 넘쳤다.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의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정호와 혜진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재민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정호와 혜진은 바람과 별을 보며 재민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에게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이정호와 한혜진은 재민의 죽음에 얽힌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후 모든 기력을 소진한 듯 며칠 밤낮을 울었다. 재민의 일기장과 스마트폰 영상에 담긴 강수연과 김도훈의 잔혹한 행위는 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은 없었다. 재민의 억울함을 풀고 범인들에게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냉정하고 강해져야 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다짐했다. 재민이를 위해서 반드시 해낼 거야. 경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강수연과 김도훈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했다. 그들은 재민이 자신들의 불법적인 계약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위협했고 재민이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자신들을 추적하자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강수연은 김도훈을 이용하여 재민을 유인했고, 김도훈은 재민을 산속 깊은 곳으로 데려가 추락사로 위장하여 살해했다. 그들의 자백은 냉정하고 무미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탐욕과 잔혹함은 정호와 혜진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재민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자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두 얼굴의 악마들, 어린 생명을 앗아간 탐욕의 덫, 진돗개들이 밝혀낸 충격적인 살인사건 등의 헤드라인이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사람들은 강수연과 김도훈의 추악한 본성과 그들의 잔혹한 범죄에 경악했다. 동시에 이정호와 한혜진의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바람과 별의 기적 같은 활약에 찬사를 보냈다. 바람과 별은 이제 진실을 밝혀낸 영웅견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바람과 별은 이 모든 과정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녀석들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재민의 영혼이 깃든 듯 정호와 혜진을 진실의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들의 털은 다시 윤기나는 하얀색을 되찾았고 눈빛은 총명하고 활기 넘쳤다.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의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정호와 혜진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재민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정호와 혜진은 바람과 별을 보며 재민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에게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정호는 강수연과 김도훈이 구속된 후 재민의 납골당을 다시 찾았다. 그의 손에는 재민이 가장 좋아했던 축구공과 함께 빛바랜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재민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진짜 범인들이 모두 잡혔어. 재민아, 이제 정말 편안하게 잠들어. 정호는 재민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의 눈물이었다. 바람과 별은 그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듯 낑낑거렸다. 녀석들의 눈빛은 재민의 영혼이 마침내 자유를 찾은 듯 평화로웠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강수연과 김도훈은 살인, 협박,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재민의 일기장, 스마트폰 영상, 그리고 강수연과 김도훈의 자백을 토대로 그들의 죄를 낱낱이 폭로했다. 재판부는 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탐욕과 악의로 어린 생명을 앗아간 그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정호와 혜진은 재판이 끝난 후 깊은 안도감과 함께 허탈감을 느꼈다. 혜진은 재민의 죽음 이후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정회에게 기대어 울었다. 그들의 사랑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 재민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밝혀졌고 범인들은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은 밝아졌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민주는 다시 의과대학으로 돌아가 학업에 정진했다. 그는 할머니의 꿈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치료하고 돕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특히 그는 범죄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범죄자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싶었다. 그는 법의학 및 심리학 과목을 추가로 수강하며 자신의 지식을 넓혀갔다. 민준의 학업 성적은 우수했으며 교수님들은 그의 열정과 총명함에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을 넘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다.
강은지는 민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할머니의 유산을 정리하고 할머니가 생전에 하셨던 봉사활동을 이어받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참여했다. 민준과 은지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진정한 사랑을 키워나갔다. 그들은 비극적인 사건 속에서 만났지만 그만큼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준은 은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는 은지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한편 정호와 혜진은 재민을 기리기 위해 재민의 이름으로 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범죄로 인해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돕고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호는 건축가로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재단이 운영하는 보호시설과 심리상담센터를 설계하고 건설했다. 혜진은 재단의 이사로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재단의 활동을 알리고 기부금을 모으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재민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부모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재민의 이름으로 재단은 설립 초기부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후원을 받았다. 재민의 억울한 죽음과 바람, 별의 활약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보냈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재단은 짧은 시간 안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 많은 아이들이 재단의 도움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고 범죄 피해자 가족들은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정호와 혜진의 삶은 재민의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재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를 기리는 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그들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삶은 재민의 희생을 통해 얻은 교훈으로 가득 채워졌다. 바람과 별은 여전히 정호와 혜진의 곁을 지켰다. 녀석들은 재민의 방에서 잠을 자거나 정호와 혜진이 재민의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집안의 웃음을 선사했고 별은 조용히 정호와 혜진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녀석들은 재민의 영혼이 정호와 혜진 곁에 머물며 그들을 지켜주는 듯했다. 바람과 별의 존재는 정호와 혜진에게 큰 위로이자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다. 어느 날 오후 정호와 혜진은 재민의 방을 함께 정리하고 있었다. 재민의 유품 하나하나에 그들의 추억이 스며 있었다. 낡은 축구공, 그림일기, 그리고 재민이 아끼던 장난감 로봇. 그들은 재민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함께 웃고 울었다. 그때 별이 재민의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끌고 나왔다. 상자 안에는 재민이 어린 시절 직접 만든 종이 비행기와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재민이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재민과 똑같이 생긴 어린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낯선 글씨체로 준영이와 재민이라고 쓰여 있었다. 정호와 혜진은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재민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일까?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사진은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을 암시하는 듯했다. 재민의 죽음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정호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스쳤다. 재민의 쌍둥이 형제, 준영이,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재민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정호와 혜진은 재민의 또 다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재민의 사진을 꽉 쥐었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정호와 한혜진은 재민의 침대 밑에서 발견된 사진 속 준영이의 존재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재민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사진 속 어린 준영이의 눈빛은 재민과 너무나 닮아 있었고, 이는 정호와 혜진의 마음에 또 다른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재민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일까? 혹시 준영이가 재민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올랐다. 정호와 혜진은 재민의 사진첩을 뒤지며 준영이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사진첩 속에는 재민과 준영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다. 놀이터에서 함께 놀고 유치원복을 입고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사진 속 두 아이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준영이의 모습은 사진첩에서 사라졌다. 정호와 혜진은 재민의 기억 속에 준영이가 남아 있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준영이의 존재가 가족에게서 지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정호가 재민의 사진첩을 들여다볼 때마다 별은 그의 무릎에 앉아 사진 속 준영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별의 눈빛은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듯 간절했다. 바람은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집안을 뛰어다니며 그들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 애썼다. 녀석들은 마치 준영이의 존재를 알고 있는 듯했다. 정호와 혜진은 준영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다. 그들은 재민이 다니던 유치원과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들과 상담했고, 재민의 친구들에게 준영이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아무도 준영이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준영이라는 아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호와 혜진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혜진은 재민의 사진 속에서 준영이가 입고 있던 옷에 주목했다. 유치원복의 로고는 희미했지만 혜진은 그것이 과거 자신이 자원봉사를 하던 고아원의 유치원복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혜진은 즉시 자신이 봉사했던 고아원을 찾아갔다. 고아원의 원장은 오래전에 바뀌었지만 혜진은 운 좋게도 과거 재민과 준영이를 돌보았던 노년의 보육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 보육교사는 재민과 준영이의 사진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 이 아이들을 기억하고 계시네요. 준영이와 재민이는 쌍둥이였어요. 어릴 적부터 똑똑하고 착한 아이들이었죠. 보육교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재민과 준영이는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다. 박성철은 박진우가 병약하다는 이유로 그를 할머니에게 입양 보냈고, 재호는 고아원에 버렸다. 혜진은 이전에 강재호가 박진우의 사촌 동생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 재호는 박진우의 쌍둥이 형제였던 것이다. 보육교사는 재민과 준영이가 아주 어릴 때 헤어졌다고 말했다. 재민은 민준의 할아버지에게 입양되었고 준영이는 고아원에 남겨졌다. 보육교사는 준영이가 늘 재민을 그리워했고 매일 밤 재민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했다. 그러다 혜진이 자원봉사를 오면서 재민이를 돌보았고 그 둘이 같이 지내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고 했다. 재민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준영이를 잊지 못하고 몰래 고아원을 찾아와 준영이와 만남을 가졌다고 했다. 재민이의 일기장에 준영이에 대한 기록이 없었던 것은 재민이가 준영이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준영이가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두려워 숨겼던 것이었다.
혜진은 재호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민준의 가족에게 복수심을 품었고 자신의 쌍둥이 형제인 박진우를 이용하여 할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재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분노 때문에 이 모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는 박진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던 것이다. 정호와 혜진은 강재호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즉시 교도소를 찾아갔다. 재호는 민준과 혜진이 자신을 찾아오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호는 재호에게 재민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과 혜진이 보육교사에게서 받아온 준영이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건넸다. 재호는 사진과 물건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정호는 재호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재호가 박진우의 쌍둥이 형제이며 할머니가 죽는 순간까지도 재호를 사랑하고 용서하려 했다는 사실을. 재호는 정호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분노 때문에 가족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준 사람은 할머니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재호는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쳤다. 그는 정호와 혜진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재민아, 할머니,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할머니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저는 악마였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재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정호는 재호의 손을 잡았다. 재호 씨, 할머니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재민이도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차례예요. 속죄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세요. 정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정호의 말에 더욱 오열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쳤다. 재호의 눈물과 후회는 진심이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뜻대로 재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었다. 이제 재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숨겨진 쌍둥이의 비극, 탐욕이 부른 가족 살인, 진돗개가 밝혀낸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 등의 헤드라인이 언론을 도배했다. 사람들은 재호의 추악한 본성과 그의 잔혹한 범죄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참회와 민준 가족의 용서에 감동했다. 바람과 별은 여전히 정호와 혜진의 곁을 지켰다. 녀석들은 재민의 방에서 잠을 자거나 정호와 혜진이 재민의 이야기를 할 때면 그들의 발치에 엎드려 있었다. 바람은 여전히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집안의 웃음을 선사했고 별은 조용히 정호와 혜진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녀석들은 재민의 영혼이 정호와 혜진 곁에 머물며 그들을 지켜주는 듯했다. 바람과 별의 존재는 정호와 혜진에게 큰 위로이자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오후, 정호와 혜진은 재민의 방을 함께 정리하고 있었다. 재민의 유품 하나하나에 그들의 추억이 스며 있었다. 낡은 축구공, 그림일기, 그리고 재민이 아끼던 장난감 로봇. 그들은 재민의 물건들을 정리하며 함께 웃고 울었다. 그때 별이 재민의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끌고 나왔다. 상자 안에는 재민이 어린 시절 직접 만든 종이 비행기와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재민이 활짝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재민과 똑같이 생긴 어린아이가 서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에는 낯선 글씨체로 준영이와 재민이라고 쓰여 있었다. 정호와 혜진은 사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재민에게는 쌍둥이 형제가 없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누구일까?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 사진은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을 암시하는 듯했다. 재민의 죽음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정호와 혜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문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스쳤다. 재민의 쌍둥이 형제, 준영이.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재민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정호와 혜진은 재민의 또 다른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재민의 사진을 꽉 쥐었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재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그는 정호와 혜진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할머니와 재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겠다고 썼다. 그는 정호와 혜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의 용서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고백했다. 재호의 편지는 정호와 혜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재호의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다. 정호는 건축가로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희망의 집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호는 재민의 이름으로 재단과 협력하여 희망의 집을 설계하고 건설했다. 혜진은 언론인으로서 재단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고 기부금을 모으는 데 앞장섰다. 그들은 재민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녀석들은 정호와 혜진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바람은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별은 조용히 정호와 혜진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별의 눈빛은 마치 재민의 영혼이 깃든 듯 깊은 이해심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정호와 혜진은 바람과 별을 통해 재민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들 곁에 머물며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녀석들은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이정호와 한혜진은 재민의 사진 속 쌍둥이 형제 준영이의 존재를 알게 된 후 혼란에 빠졌다. 재민의 죽음 뒤에는 강수연과 김도은의 탐욕뿐만 아니라 가족에게조차 감춰졌던 또 다른 슬픈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들은 준영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금 과거를 파고들었다. 재민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준영이의 어린 시절 물건들과 빛바랜 사진들은 정호와 혜진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재민은 혼자서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살았던 것일까. 혜진은 자신이 봉사했던 고아원의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보육교사의 증언을 토대로 재민과 준영이가 쌍둥이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준영이의 정확한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고아원 기록에는 준영이가 위갑살이 되던 해 한 부부에게 입양되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었다. 혜진은 입양 서류를 확인하려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했다. 정호와 혜진은 답답함을 느꼈다. 준영이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끊겨버린 듯했다.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정호가 재민의 사진을 들여다볼 때마다 별은 그의 무릎에 앉아 사진 속 준영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준영이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했다. 바람은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집안을 뛰어다니며 그들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 애썼다. 녀석들은 재민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들 곁에 머물며 준영이를 찾도록 돕고 있다는 듯했다.
정호는 건축가로서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준영이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설 탐정에게 준영이의 입양 기록을 찾아달라고 의뢰했고, 재민이 다니던 유치원과 학교 주변의 오래된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 준영이에 대해 물었다. 혜진은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채널을 통해 준영이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언론은 재민의 억울한 죽음과 바람, 별의 활약으로 이미 이정호 가족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준영이의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제보 전화가 빗발쳤다. 수많은 제보 전화 중에서 하나의 제보가 정호와 혜진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 노부부가 자신들의 아들이 어린 시절 재민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다고 증언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김준영이었고 부모님은 김도훈과 강수연이었다고 했다. 정호와 혜진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김도훈과 강수연이 준영이를 입양했던 것이었다. 재호가 김도훈의 아들이었다니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이었다. 김도훈은 재호의 쌍둥이 형제이자 자신들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였다. 그리고 재호가 자신을 버린 가족에게 복수하기 위해 박진우를 이용했다는 사실은 민준을 더욱 경악하게 했다. 정호와 혜진은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김도훈과 강수연이 재민의 죽음에 대한 죄를 자백했지만 준영이의 존재와 관련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들은 강수연과 김도훈을 다시 소환하여 준영이에 대해 추궁했다. 강수연과 김도훈은 처음에는 준영이의 존재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정호와 혜진이 제시한 재민과 준영이의 사진, 그리고 준영이가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는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자백했다. 강수연과 김도훈은 결혼 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그들은 고아원에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아이가 바로 준영이었다. 준영이는 재민과 똑같이 생겼지만 영리하고 활기 넘치는 아이였다. 그들은 준영이를 입양하여 친아들처럼 키웠다. 하지만 김도훈은 준영이가 자랄수록 재민과 너무나도 닮아가는 모습에 불안감을 느꼈다. 특히 재민이 우연히 자신들의 불법적인 거래를 목격하고 자신들을 추적하기 시작하자 김도훈은 재민의 존재를 없애기로 결심했다. 그는 재민을 살해한 후 준영이에게 재민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속였다. 그리고 준영이에게 재민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강요했다. 김도훈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 준영이의 존재를 철저히 숨겼던 것이다. 강수연은 김도훈의 범죄를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죄를 덮기 위해 묵인했다. 그녀는 재민의 죽음 이후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준영이를 키웠다. 그녀는 준영이를 통해 재민의 기억을 지우려 했던 것이다. 준영이는 모든 진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재민이 사고로 죽었다고 믿고 있었고 자신의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았다. 재호는 재민의 죽음에 대한 김도훈과 강수연의 죄를 알고 있었지만 자신 역시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분노 때문에 그들의 죄를 덮으려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복수심이 너무나 커서 진실을 외면했다. 정호와 혜진은 재호가 구속된 교도소로 다시 찾아갔다. 재호는 정호와 혜진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정호는 재호에게 준영이의 존재와 김도훈과 강수연의 또 다른 악행에 대해 털어놓았다. 재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분노 때문에 가족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정작 자신을 사랑하고 보살펴준 사람은 할머니와 재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쳤다. 재호는 정호와 혜진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정호 삼촌, 혜진 이모,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준영이를 버렸습니다. 제 분노 때문에 제 형제를 외면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재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정호는 재호의 손을 잡았다. 재호 씨, 할머니는 이미 당신을 용서하셨어요. 재민이도 당신을 용서했을 거예요. 이제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차례예요. 준영이는 당신의 형제예요.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정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재호는 정호의 말에 더욱 오열했다. 그의 눈물과 후회는 진심이었다. 정호와 혜진은 재호의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들은 재호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제 재호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기회를 얻었다. 준영이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쌍둥이 형제 재민의 죽음에 연루된 살인자들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절망했다. 정호와 혜진은 준영이를 찾아가 재민의 일기장과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다. 준영이는 재민의 마지막 메시지를 듣고 오열했다.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재민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정호와 혜진은 준영이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준영아, 너는 재민이의 형제이고 우리에게는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우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준영이는 정호와 혜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재민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준영이는 김도훈과 강수연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언론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숨겨진 쌍둥이의 비극, 뒤바뀐 운명. 진돗개가 밝혀낸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과 가족의 복수극 등의 헤드라인이 언론을 도배했다. 사람들은 김도훈과 강수연의 추악한 본성과 그들의 잔혹한 범죄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재호의 진심 어린 참회와 정호 가족의 용서에 감동했다. 바람과 별은 이 모든 과정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녀석들은 재민의 영혼이 깃든 듯 정호와 혜진을 진실의 길로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 그리고 준영이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다. 녀석들의 털은 다시 윤기나는 하얀색을 되찾았고 눈빛은 총명하고 활기 넘쳤다. 녀석들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개의 절망적인 눈빛을 하고 있지 않았다. 대신 평화와 만족감, 그리고 정호와 혜진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재민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었다. 정호와 혜진은 바람과 별을 보며 재민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에게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정호와 혜진은 준영이와 함께 재민의 납골당을 찾았다. 준영이는 재민의 영정 앞에서 오열하며 미안함을 전했다. 재민아, 미안해. 형이 너를 외면했어. 정호와 혜진은 준영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재민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준영이는 정호와 혜진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재민의 영혼은 이제 편안히 잠들 수 있을 것이었다. 이정호와 한혜진은 재민의 죽음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즉 쌍둥이 형제 준영이의 존재와 강재호가 박진우의 쌍둥이 형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슬픔과 함께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재민의 억울한 죽음과 함께 강수연, 김도훈, 그리고 재호의 뒤얽힌 운명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와 치유의 길을 선택했다. 준영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재호의 진심 어린 참회를 통해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다. 재판은 마무리되었지만 정호와 혜진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재민의 빈자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남았다. 하지만 준영이의 존재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준영이는 재민과 똑 닮은 얼굴로 정호와 혜진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다. 바람과 별은 그들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녀석들은 재민의 영혼이 깃든 듯 정호와 혜진, 그리고 준영이를 지켜주었다. 준영이는 정호와 혜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그는 재민의 유품을 정리하며 형의 흔적을 느끼고 형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받아들였다. 정호와 혜진은 준영이가 재민의 꿈을 이어받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준영이는 정호와 혜진의 사랑 속에서 점차 밝고 활기찬 아이로 변해갔다. 정호는 건축가로서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희망의 집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이 프로젝트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안정적이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호는 재민의 이름으로 재단과 협력하여 희망의 집을 설계하고 건설했으며 특히 아동심리치료시설과 유기동물 보호소를 함께 지어 재민과 바람, 별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했다. 그의 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치유와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혜진은 언론인으로서 재단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고 기부금을 모으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재민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더 이상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부모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혜진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재민의 이름으로 재단은 전국적인 후원과 관심을 받았다. 혜진은 또한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며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했다. 그녀의 활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혜진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강재호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 그는 정호와 혜진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할머니와 재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겠다고 썼다. 그는 정호와 혜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들의 용서가 자신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고백했다. 재호는 모범수로 출소한 후 재민의 이름으로 재단에서 봉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고아원 출신 아이들을 돌보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강아지들을 보살피는 일에 헌신했다. 그의 진심 어린 봉사활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재호는 과거의 죄를 속죄하며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났다. 한편 바람과 별은 정호와 혜진 가족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녀석들은 정호와 혜진, 그리고 준영이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바람은 여전히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별은 조용히 정호와 혜진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별의 눈빛은 마치 재민의 영혼이 깃든 듯 깊은 이해심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정호와 혜진은 바람과 별을 통해 재민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들 곁에 머물며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녀석들은 그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시간이 흘러 준영이는 건강하고 씩씩한 청년으로 성장했다. 그는 재민의 꿈을 이어받아 건축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고
정호의 회사에 입사하여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준영이는 재단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려운 아이들과 동물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 바람과 별도 나이가 들어 점차 기력이 쇠해졌다. 그들은 정호와 혜진의 품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보리가 떠났을 때처럼 정호와 혜진은 슬픔에 잠겼지만 이번에는 재민과 준영이 그리고 재호까지 함께 슬픔을 나누었다. 바람과 별의 죽음은 그들에게 또 다른 이별의 아픔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남긴 사랑과 헌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정호와 혜진은 바람과 별을 재민의 곁에 묻어주었다. 그들의 무덤 위에는 작은 진돗개 석상이 놓였고 주변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다. 이제 그들은 하늘에서 재민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고 정호 가족은 믿었다. 민주는 이제 중년의 베테랑 건축가가 되었고 혜진은 저명한 언론인으로서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섰다. 준영이는 유능한 건축가로 성장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회사를 이끌게 되었다. 재호는 재단에서 가장 존경받는 봉사자가 되어 아이들과 동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들의 삶은 재민의 죽음으로 인한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바람과 별의 기적 같은 활약으로 인해 용서와 치유,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모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정호와 혜진, 그리고 준영이는 함께 재민과 바람, 별이 잠들어 있는 마당 한켠을 찾았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석 위로 쏟아져 내렸고 바람은 살랑이며 꽃잎을 흔들었다. 정호는 비석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재민아, 바람아, 별아, 우리 잘 살고 있지. 너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 너희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 그리고 고마워. 늘 우리 곁에 있어줘서. 혜진은 정호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재민이와 바람, 별이는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준영이도 그들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리고 함께 강변으로 산책을 나섰다. 따뜻한 강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강물은 잔잔하게 흘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정호는 혜진의 손을 잡고 준영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재민과 바람, 별이가 남긴 아름다운 유산과 함께 그들은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정호와 한혜진의 삶은 재민의 죽음이라는 비극에서 시작되었지만 바람과 별이라는 두 마리 진돗개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인연으로 인해 용서와 치유,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로 변모했다. 그들은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아픔을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준영이는 이제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자 재민의 꿈을 이어받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세월은 흘러 이정호는 존경받는 건축가로서 수많은 희망의 집을 설계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의 건축물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건축계의 거장이자 사회운동가로서 빛나게 되었다. 한혜진은 뛰어난 언론인으로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는 젊은 세대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준영이는 아버지 정호의 뒤를 이어 건축가가 되어 희망의 집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그는 재민의 꿈을 실현하고 자신을 지켜준 정호와 혜진에게 보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준영이는 또한 재민의 이름으로 재단의 이사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어려운 아이들과 동물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재단의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혔다. 강재호는 재단에서 가장 성실하고 헌신적인 봉사자로 거듭났다. 그는 과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할머니와 재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타인을 위해 살았다. 아이들은 재호를 따랐고 유기견들은 그에게 꼬리를 흔들며 애정을 표현했다. 정호와 혜진의 집 마당 한켠에는 재민, 바람, 그리고 별이 함께 잠들어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비석 위에는 재민이 가장 좋아했던 축구공과 바람, 별의 작은 진돗개 석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 주변에는 혜진이 직접 가꾼 꽃들이 사계절 내내 아름답게 피어났다. 매년 재민의 기일과 바람, 별이 떠난 날이 되면 정호 가족은 이곳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재민과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바람과 별의 기적 같은 활약을 회상하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년이 된 정호와 혜진은 준영이와 함께 마당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바람은 살랑이며 꽃잎을 흔들었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정호는 보리 석상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재민아, 바람아, 별아, 우리 잘 살고 있지. 너희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 너희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 그리고 고마워. 늘 우리 곁에 있어줘서. 혜진은 정호의 손을 잡고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재민이와 바람, 별이는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왔다고 믿어요. 준영이도 그들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삶의 모든 순간에 재민과 바람, 별의 존재를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세상을 떠난 이들이 아니라 정호 가족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였다. 재민의 죽음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바람과 별이 가져다준 기적과 사랑으로 인해 치유되었다. 정호 가족은 아픔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으며 사랑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정호는 자신의 삶이 볼이라는 버려진 개를 만난 후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회고했다. 고립되고 상처받았던 영혼은 치유되었고 삶의 의미를 잃었던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었다. 바람과 별은 그의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나타나 빛을 비춰준 존재였다. 그들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구원자였으며 영원한 희망의 상징이었다. 밤이 되자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정호는 혜진과 준영이의 손을 잡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 중 가장 밝게 빛나는 세 개의 별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정호는 그 별들이 재민과 바람, 별의 영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정호 가족의 행복을 빌어주고 그들의 삶을 비춰주는 등대가 되어주고 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함께 더 많은 행복을 만들어가요. 재민이와 바람, 별이가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혜진이 정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정호는 혜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비극에 갇혀 있지 않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재민과 바람, 별이가 남긴 아름다운 유산과 함께 그는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할머니의 마지막 바람처럼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등대가 되어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었다. 이정호의 가슴 속에는 재민과 바람, 별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들은 영원히 함께할 것이었다.